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대한민국 예능계와 스포츠계를 동시에 뒤흔들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 바로 골 때리는 그녀들 조작 논란과 폐지 위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태가 왜 단순한 예능 문제를 넘어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까지 이어졌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골대녀 제작진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시청자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공정성 자체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예능이라 하더라도 심판과 규칙, 기록이 존재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단순한 예능을 넘어 공적인 신뢰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깨졌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이죠. 특히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은 일본인 선수 마시마입니다. 결승전에서 그가 보여준 플레이와 그를 둘러싼 심판 판정, 그리고 방송 편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작진은 경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 장면은 본방송에도 공식 유튜브 풀버전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지에만 존재하는 유령 경고가 시청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겁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한 경기에서 중요한 경고 장면이 영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다면 과연 이를 단순한 편집 실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수많은 시청자들이 떳떳하다면 원본 영상을 공개하라 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작진이 주장한 시간 조절, 방송 분량의 한계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졌고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꼭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골대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21년에도 득실 순서를 조작 편집한 사건이 드러나 큰 파장을 불러왔고 결국 연출진 교체와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시청자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번 금이 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제작진은 간과한 것일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경기, 한 장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포츠 정신을 다룬 예능이 과연 어디까지 진실을 담고 어디서부터 시청률을 위한 쇼로 변질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수많은 시청자들이 분노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작진이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진은 저희 프로그램은 국제심판과 대한축구협회 공인심판진, 경기감독관이 모두 참여해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기 기록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일부 편집은 방송시간 조절 차원일 뿐 경기의 본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진이 공개한 기록지에는 분명히 마시마 선수의 경고 장면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방송 어디에도 그 장면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조절 편집이 아니라 핵심 장면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본방송뿐 아니라 유튜브 풀버전에서도 해당 장면이 빠져 있었기에 과연 진짜 원본을 공개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날선 질문이 제기된 겁니다.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댓글에는 떳떳하다면 풀영상을 공개하라. 왜 기록에는 있고 영상에는 없느냐. 이건 명백한 조작이다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실상 제작진의 해명이 오히려 불신을 키운 셈이었습니다. 논란의 불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팬들 사이의 불만을 넘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민원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이를 다시 스포츠윤리센터로 이송하며 공식 조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하나의 논란이 정부기관의 조사로 확대된 것은 그만큼 이번 사건이 공정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경고 장면이 빠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뢰가 깨졌다. 스포츠 예능이라 하더라도 규칙과 판정이 존재하는 순간 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이다. 이런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도 심각한 논란을 낳았습니다.
FC 구척장신 선수들이 일본인 선수 마시마를 집요하게 밀고 끌어안고 파울성 플레이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심판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마시마가 팔을 휘두른 장면은 곧바로 경고로 이어졌습니다. 이중잣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진 이유입니다. 게다가 FC 원더우먼의 조재진 감독이 경기 도중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런 항의마저 무시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심판부터 감독까지 한편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편파 판정을 넘어 시스템적 불공정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청자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여론은 이제 남은 선택지는 프로그램 폐지뿐이라는 냉혹한 결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과거에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도 골대녀 제작진은 특정 경기에서 득실 순서를 바꾸는 편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작진은 고개를 숙이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고 책임 프로듀서와 연출진을 전격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4년 만에 같은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과연 그들의 사과와 약속이 진정성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편집 조작을 넘어 선수들 개개인과 감독, 나아가 프로그램의 정체성 전반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본인 선수 마시마가 결승전에서 당한 거친 압박과 잦은 신체 접촉은 사실상 반칙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척장신 팀에게는 단 한 번의 경고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마시마에게는 팔을 휘두른 장면 하나로 곧바로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불균형이 시청자들의 불신을 결정적으로 키운 것입니다. 더욱이 FC 구척장신의 이현희 선수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우리의 전략은 마시마를 집요하게 압박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팀 전체가 마시마를 상대로 끊임없는 압박 수비를 펼쳤고 차설인 선수 역시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압박이 단순한 수비 전술을 넘어선 거친 플레이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를 두고 압박 수비가 아니라 레슬링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 이영표의 이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구척장신의 감독으로서 그가 선수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만약 조직적으로 반칙성 플레이를 묵인하거나 장려했다면 이는 단순히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과 제작진의 책임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현희 선수가 SNS에 올린 글과 사진 또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팀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고 응원받으며 결승을 준비한 흔적들이 공개되었지만 마시마의 축하글에는 구척장신 선수들이 단 한 명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며 미묘한 불화설까지 제기된 것입니다. 작은 행위 하나까지도 팬들의 예리한 시선 아래 놓일 정도로 이번 사태는 이미 단순한 경기 논란을 넘어 사회적 파장으로 번져버린 상황입니다. 시청자들이 더욱 분노한 것은 제작진이 이런 모든 논란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직원분 영상 공개를 끝내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지를 공개할 수 있다면 원본 영상도 공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극히 합리적인 의문 앞에서 제작진은 침묵하거나 변명만을 반복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시청자들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며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선수 개인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마시마 선수는 결승전에서 거친 압박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이는 한국 시청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들이 마시마의 눈물에 공감하며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정도입니다. 반대로 구척장신 팀은 반칙 축구, 격투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인터뷰에서도 구척장신 선수들은 팀 전체의 승리를 강조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끝내 공정성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마시마를 집요하게 막겠다라는 발언은 전술적 결이라기보다 반칙성 플레이를 정당화하는 말로 해석되었고 시청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 축구는 본래 기술과 전략으로 승부하는 스포츠이지 몸싸움과 거친 반칙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격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 접수된 민원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경기 중 수차례 명백한 파울이 있었음에도 경고가 주어지지 않았다.
심판이 휘슬조차 불지 않았다는 점은 스포츠 윤리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재진 감독의 항의가 묵살되었다는 증언까지 더해지며 심판과 감독, 제작진이 한편 아니냐라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기 기록지와 방송 영상 사이의 불일치였습니다. 기록지에는 분명히 마시마의 경고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방송 영상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라면 왜 4일이나 늦게 기록지를 공개했느냐? 왜 심판진과 경기 감독 간의 화면조차 이번 방송에서는 빠져 있었느냐? 라는 구체적인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의혹이 쌓이자 SBS 제작진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해명은 방송 분량 조절 차원의 편집이라는 단순한 설명에 불과했고 시청자들이 요구한 핵심, 원본 영상 공개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명은 불을 끄기는커녕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과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이제는 폐지 외에 답이 없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으로 여기기에는 이 사태가 지닌 상징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공정성과 신뢰라는 기본 가치를 저버린 프로그램은 더 이상 시청자 곁에 설 자리가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편파 판정과 편집 조작 의혹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출연자 제이 잭슨을 둘러싼 선수 경력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제이 잭슨은 데뷔전에서 2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과거 대학 축구리그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아마추어 포맷을 표방하는 프로그램에 사실상 준준 프로 선수를 투입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들은 대학 선출과 일반 아마추어를 같은 무대에 세우면 부상 위험이 커진다. 이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구나 제작진이 이 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은 시청자 기만이라는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여기에 배우 주명의 합류 소식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명은 과거 FC 원더우먼에서 활약하며 국대급 수비력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는 불사조 유나이티드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이력과 스타성이 주목받았지만 문제는 이런 새로운 화제성이 결코 프로그램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은 더 이상 새로운 선수 영입이나 경기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한 가지, 제작진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책임지고 해명할 것인가에 쏠려 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아무리 화려한 볼거리와 스타성을 제공한다 한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제작진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본 영상 공개 없이 위기를 덮으려 한다. 새로운 출연자를 내세워 시청자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꼼수다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제작진이 보여준 태도는 위기, 모면용 대응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시청자들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예능 프로그램의 위기를 넘어 한국 방송계 전체에 던져진 숙제와도 같습니다. 재미를 앞세운 연출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공정성을 훼손한 순간 프로그램의 존립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골대녀가 아니더라도 향후 모든 스포츠 예능이 직면할 수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골 때리는 그녀들은 지금 가장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프로그램 존폐를 가를 만큼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은 스포츠 예능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원본 영상 공개와 진정성 있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여전히 애매한 해명만 내놓으며 시간을 끌었고 이는 오히려 불신과 분노를 증폭시켰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한국 방송계 전체의 신뢰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하더라도 경기와 기록이 존재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공적인 신뢰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면 시청자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골대녀는 바로 그 신뢰의 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폐지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과거의 사과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경험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나온 냉혹한 판단입니다. 이미 2021년의 조작 논란에서 시청자들은 한 번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4년 만에 같은 문제가 다시 터지자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체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제작진이 선택할 길은 분명합니다. 원본 영상을 공개하고 거짓 없는 사과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골대녀는 결코 회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출연진을 영입하고 새로운 팀을 꾸린다 한들 신뢰가 사라진 무대 위에서 그 모든 노력은 공허하게 울릴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청자들이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스포츠는 의미가 없다. 시청자를 기만한 예능은 존재할 수 없다는 단호한 선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한국 방송계 전반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번 사건은 골대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방송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결국 프로그램의 운명은 시청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투명한 해명과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골대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제작진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